이 지역 혁신 균형 뉴딜에 대응한 인재 양성 아주 중요하죠. 지금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이 2.0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의 1.0에서는 2025년까지 160조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만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어떤 그 사회 안전망 구축. 근데 2.0에서는 60억이 증가돼서 220조 원으로 해서 휴먼 뉴딜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휴먼 뉴딜이나 이런 그 한국판 뉴딜 사업의 가장 근저가 지역 주도로 사업을 발굴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혁신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분과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축해서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한 지역 혁신과 지역 주도의 뉴딜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도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연계된 인재 양성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광주광역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초한 노사 상생형 그리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지역이 살아나려면 대학이 살아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대학이 길러내는 겁니다. 지방정부와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 등은 지역사회 유지 관리와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상호 간의 에너지를 선순환시킬 수 있어야 지역이 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역사회와 대학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발되고 그 결과가 생산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발전 정책도 그 메가 트렌드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또 기후변화,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문제일 텐데요. 이러한 경향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 지역균형 뉴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 또 그린 전환, 휴먼 전환이 지역 단위에서 화라산처럼 일어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전환도 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아울러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또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사업 논의 이전에 사회적 대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넓은 토론회 장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지금 광주 전남에 있는 잘 나가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다음에 미래 전망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전략 산업을 반영을 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 운송기기라고 하는 것을 특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산업을 특화를 해서 여기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과 더불어서 인력을 더불어서 여기에 맞춤형 그런 교육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좋은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이 좋은 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지역 기업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인재가 많더라, 이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R&D가 하기 좋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인지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또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또 많은 외부 인재도 이쪽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청년 정착 마중물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청년 정착을 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지역사회 혁신본부가 그런 청년 정착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그 마중물 역할의 프로그램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인지하고 더불어서 보다 잘 알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 운송기기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서 좋은 인재,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인재를 공급함으로 해서 경쟁 우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현장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지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을 포함을 해서 학생들과 이제 기업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학생들이 많은 지역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인지함을 인해서 정체성을 형성을 시키고, 그런 정체성이 학생들이 이쪽에 정착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주 전남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견기업이 많이 태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티브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돼서 이 지역의 산업이 발전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그런 두 개의 특화된 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또 더불어서 전국적으로도 여기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산업이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플랫폼 구조를 통한 상생 기반의 조직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금 구축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 지향의 학생들, 맞춤의 학생들이 이제 양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5년 사업이라고 해서 5년 내에 끝나면 인력 양성 사업은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 운송 산업을 에 있어서의 그런 학생과 또 거기에 연관되어진 R&D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의 중소기업, 그다음 중견기업 이런 게 연계되어져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포털 시스템을 플랫폼 구조를 통해서 이걸 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도 지자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시하고 또 이 부분 속에서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정착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역할을 강주 전남 지역사회 혁신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금보다는 보다 더 오픈되어진 개방형 교육혁신이 필요로 하고, 이 플랫폼 구조 속에서 대학의 자원이 지역사회와 기업과 연계되어져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의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5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의 지역공원 확대와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연계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학 연관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역 대학과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혹은 지역 내의 대학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어떤 지자체의 지원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해서 저희가 심층 면접 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학교의 보직 교수라든지 사업단 운영 교수 5분과 지역 내 졸업생이라든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시사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투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역인재 육성은 지역과 지역 대학의 공동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대학 간의 연계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 제도라는 사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핵심 분야의 인력 양성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을 이 사업이 선정으로 인해서 많이 완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구축이 되고 이것은 상시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지원 조직이 공고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광주시의 대학발전협력팀이라든지 대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마침 이제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활동들이 기대되고 활동들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에는 대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특성화 분야를 교육부의 평가로 인해서 그런 좀 지역적인 사업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산업에 대한 전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떤 그 연관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 TP에서 이 산업의 전주기라든지 연관 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각 대학에 맞는 역할을 부여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서의 중재 역할이 광주시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대학의 비교과라든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지역적인 경험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곧 지역 정착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랩
창업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그런 지역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또 커리어로 남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학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창업 이후에 관리가 소홀한 것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도 이들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그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나중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건 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에 대한 정보 역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출자 출연 기관들, 공사공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채용 인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대학발전협력단이 지난 5월 달에 발족을 했거든요. 발족할 초기에 대학 업무를 지방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저희 시장님도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상반기에 그런 대학의 어떤 위기 사항을 크게 인식하시고 4월 8일 날 시와 교육감 그리고 17개 지역대학 총장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학발전협력단을 공동 구성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하였고 4개 대학과 교육청에서 지금 인력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해가지고 현대 대학발전협력단은 부시장님 직속 TF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과 단위로 지금은 TF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3명 대학에서 몇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 단위로 이제 정시 상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추진 체계를 내년부터는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협력발전협력단에서는 업무 핵심 추진 과제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일단 지역 대학 위기 대응 및 상생 협력 업무 총괄 기획, 혁신 주체 간 협업 기반 구축, 지역 전략 산업 및 기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 유도, 그리고 취업률 제고, 정부 공모 사업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공동 추진, 그리고 지방대학 정상화를 위한 이제 정부 정책, 지방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금 접수하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전환을 유도하는 이런 방향 등을 업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발전협력단에서 지금 TF팀이지만 일단 업무를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대학 업무를 이제 일원화를 위한 조직 확대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시교육청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사업발굴 TF 그리고 대학별 정책 협의회 대학별로 각기 대학별로 정책 협의회를 상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면서 지역대학 순회 토론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2개월 전에는 호남대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개최를 하고 지역대학 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가기, 우리 지역의 지역대학 가기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영상을 지역대학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유튜브나 진학사나 UAE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해외 유학생 박람회에도 시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본회산에는 대학 R&D 활성화부터 사업화까지 전직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시 자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학발전협력단이 내년 과 단위 상시 기구가 되면은 그 대학 관련 사업들을 모두 일원화해가지고 추진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든지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가 연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분절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대학 지원 업무를 통합 재조정해서 본격화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학 발전 협력단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 뭐 지역대학 이기 대응 및 상생 협력 총괄 기획 조정하고 여러 대학이 참여해서 공동 R&D 공모사업 발굴을 추진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학이 올해 R&D 사업도 키스텝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 있는데 한 과제당 300억 이상 되는 R&D 사업이 광주 전남 지역은 전무해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나 또 공동 한 대학이 아니라 한 과제당 300억 이상이면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5년간. 그래서 이걸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으로 공동 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 발전 협력단이 구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체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 대학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이주, 낮은 출생률 등으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 감소가 현재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과연 수도권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수도권에 가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안정된 고용 조건이나 또 높은 급여를 바라고 갔지만 또 서울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보장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의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조사에 보면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안정된 고용 또 급여 등의 조건만 된다고 하면 광주에서 살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한 70%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고용 조건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복지,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이 좋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이 과제를 도시의 핵심 의제로 놓고 전체적으로 추진 체계와 종합 계획을 한번 다시 설계해 보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도 20대, 30대 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청년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두고 저는 이 청년 이슈,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광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의제로 좀 세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과 지역의 밀착면을 저는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대학 이야기만 저희가 했지만은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을 함께 연결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역에 의미 있는 일들, 지역의 혁신 작업에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더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애정을 높이고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고등학교, 대학, 지역과 협력해서 저는 진행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광주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정책에 대한 11가지 산업 정책, 전략 산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전략 산업들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의 이제 직업 교육 이 시스템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지만 논의만 되어 왔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과 직업 교육 정책이 잘 연계되어서 대학의 어떤 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직업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 개편까지를 연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산업, 일자리 이렇게가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하고 성장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충분히 이제 그 논의되었던 문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소셜 벤처나 또 사회적 경제, 그리고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새로운 영역에 이제 청년들의 도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체계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정책 수립이 대학 또 지자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의 지역의 출산율이 수도권의 출산율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행복도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기술계, 특히 과학기술대학이 지금 우연하게도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최근 한전공대까지 해서 3개, 그 3개를 축으로 과학기술로서 그런 지역 소멸을 해결하자는 뭐 운동이랄까, 그런 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대부분이 하청을 맡아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50% 정도 급료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받는데 굳이 여가 있을 필요가 없느냐? 심지어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급료로는 그냥 쉬어라. 좀 극한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중심 대학, 특히 과학기술대학 6개가 좀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청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벤처 창업을 적극적으로, 기존의 하청기업에서는 절대 이중 인건비 구조를 만들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많은 그 기업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그 창업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리더들의 그 역할이고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는 나라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다 본인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을 또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아픔을 또 만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와 있고, 또 거기에 또 지역 대학들이 심각한 상황에 있죠. 거기다가 출산 연령 학령 인구 뭐 이대로 가다간 지방 대학 없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여집니다. 자구 노력의 자구가 누굴까를 항상 알면서도 의문을 제기를 해보는데요. 이 지자체의 역할에 인재사 2021년도에 그런 주목화가 만들어졌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대학들도 보면 자구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저 학생 모집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R&D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그게 악순환의 반복 아닌가요? 우리가 받아오면 눈먼 돈이지 않냐, 그래서 이상하게 써버리는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 바로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긴장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사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좋은 제안을 드렸어도 아직도 뭐랄까 관료주의 사회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주려면 정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 당하는 입장,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직면해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빨리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의 결과는 뭘까? 지역이 우리가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저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지역형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사실 수십 년째 산업체 맞춤 교육이니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지역 대학에 뭐 얼마 나눠주기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광산업에서 사라진 4조 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광주가 광산업의 선도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AI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의 증거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형 일자리를 만들어지되 이 부분도 대학이 학과별로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저는 전공 불문한 채용할 수 있는 좀 글로벌적인 넓은 사고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학에 갈 때 자기 적성에 맞거나 그런 거에 맞춰서 가는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인문계 전공인데 자동차 생산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한 3개월이면 교육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더니 저한테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요즘엔 그 기계가 다 생산을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공에 그렇게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적성이나 노력성 이런 것만 보면 학력에 전공에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지역 인재 채용할 수 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사이언스 파크를 가니까 의료 체계를 막 기술 이전하는데 1,000억 정도 대학에 펀딩을 하더라고요. 이러고 보고 사립 대학은 또 교비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교비 이외의 산하협력단 개정으로 해서 그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협력단과 산하협력단을 통한 어떤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리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